네, 안녕하세요. 이미지과 지진우입니다. 오늘은 이번 시간은 진료실에서 필요한 구강 스캔의 기초적인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두 번째 중에 첫 번째 시간이고요. 대략적으로 알아볼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 어떤 핸드헬드 스캐너, 즉 구강 스캐너의 어떤 원리에 대해서 좀 보고요. 그리고 구강 스캔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치아 삭제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문제가 되는 거죠. 교합 스캔 어떻게 진행해야 우리가 적절한 교합을 얻을 수 있는, 적절한 교합을 가진 보철이 나올 수 있는 데에서 얘기할 것이며, 네 번째는 구강 스캔을 하다 보면은 하다가 멈추는 경우가 많죠. 잘 끊어지는 경우. 이런 데 있어가지고 표면 처리를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서페이스 컨트롤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얘기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임플란트를 진행하다 보면은 스캔 어버트먼트를 항상 체크를 하게 됩니다. 이런 스캔 어버트먼트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에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구강 스캔을 내가 한다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구강 스캔을 원장님이 하시는 경우 많지가 않죠. 대부분 다 직원분들이 진행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원장님과 직원분들이 어떻게 잘 코워크를 하는가입니다. 너무 이제 한쪽으로 내팽개쳐도 안 되는 거고요. 그들과 잘 대화를 해서 어떤 식으로 구강 스캔이 이루어질지, 어떻게 하면은 내 기공소에 잘 정보를 전달할 수 있을지, 그런 것에 대해서 잘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랩이겠죠. 보철은 진료실만의 노력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진료실에서 좋은 정보가 기공소에 전해져야 되고, 기공소는 그 정보를 바탕으로 좋은 보철을 제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 두 사이에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코워크하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어떻게 찰떡같이 아무렇게나 만들어도 알아서 찰떡같이 만들어와, 이런 거는 원장님께서 만약에 좋은 진료를 하시기 원한다면 되게 이제 무책임한 행위죠. 그래서 기공소가 원하는 충분한 양의 정보를 잘 전달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구강 스캔에 있어서는 커뮤니케이션이 대단히 중요한데요. 가장 큰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구강 스캔으로 보철을 우리가 제작한다고 했을 때는 이것을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야, 그 모델 뽑아서 확인하면 되는 거 아니야? 모델도 구강 스캔한 거거든요. 모델도 구강 스캔한 것을 만들었고, 모델 뽑았을 때 그 출력의 오차, 그리고 프린터의 탄성의 오차,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구강 스캔을 통해서 보철을 제작할 때 모델을 뽑는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행위입니다. 그럼 내가 언제 확인할 수 있냐? 즉 입안에 들어갈 때가 돼서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강 스캔을 통해서 보철을 제작한다는 것은 내가 기공사에게 충분한 많은 양의 정보를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라면 기공사 선생님께서 모델을 뽑아서 여기서 적합도 보고 뭔가 문제가 있나 이런 거 확인할 수 있지만, 그들이 그런 것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잘 제작할 수 있도록 충분한 양을 주고, 그리고 서로 대화도 긴밀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기공소와 병원 사이에 커뮤니케이션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저희가 예전에 진행한 건데요. 이미 2019년이니까 아주 옛날이죠. 보시면은 그 당시에는 이제 스캐너가 그렇게 많이 아주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합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교합도 다 사진을 찍어서 보냈고요. 이 교합을 참고하라고. 심지어 써져 있는 걸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심스탁이 어디 물린지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저 교합점뿐만 아니라 좀 더 미세하게 교합을 조절할 수 있는 거죠. 당연히 여기도 똑같죠. 그리고 환자가 원하는 사항도 잘 적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공소에게 상세하게 전달해 줘야 됩니다. 당연히 포토가 있으면 좋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처리할 수 있는 툴을 가지고 있으면 매우 좋습니다. 예를 들어 잘 전송되게 포토가 잘 전송되게 하고, 원하는 내용에 대해서 서로 잘 얘기할 수 있게 하고, 당연히 디자인이 왔을 때 디자인에 대해서 서로 잘 토의할 수 있는 그런 커뮤니케이션 툴이 있으면 매우 좋죠. 물론 저희 회사가 그런 걸 제공하고 있긴 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3D 스캐너, 핸드헬드 타입 3D 스캐너, 즉 인트라오럴 스캐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쓰고 있는 구강 스캐너는 핸드헬드, 즉 무선이죠. 무선. 그리고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움직이는 겁니다. 움직이는데 특이한 게 스캐너도 움직이고 타겟, 피사체도 움직입니다. 드문 경우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무언가를 스캔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3D 스캔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외부에서는 스캐너가 움직이지 않거나 아니면 타겟이 움직이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얘는 둘 다 움직여요. 매우 불리한 상황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영화에서는 내가 스캐너를 딱 켰는데 방이 한 번에 쫙 스캔돼, 이런 거는 이런 타입에서 불가능합니다. 이런 타입의 스캐너들은 하나의 조각을 기본적으로 레퍼런스를 찾고 거기서 하나씩 맞춰가는 그런 형태로 스캔을 합니다. 모 회사의 스캐너인데요. 잠깐 과정을 보면은 이렇게 막 스캔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이하게
오른쪽 아래가 내가 스캔하는 상황이고요. 왼쪽이 이제 실제로 렌더링 돼서 보여지는 거죠. 약간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나는 분명 6번을 스캔하고 있는데 렌더링 되고 있는 건 7번인 거죠. 이제 여기서 보시면 그렇죠. 나는 분명히 이미 5번에 가 있죠. 5번이 지금 오른쪽 아래 보면 5번이 스캔하고 있는데 렌더링 돼서 나오고 있는 거는 6번이야. 이게 왜 그러냐면은 스캐너 같은 경우는 스캔한 기본 정보를 바탕으로 이전 정보에 하나씩 붙여가는 방식, 즉 스윙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리 설명해 주자면 예를 들어 내가 처음 스캔했을 때 저런 데이터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7804가 있다고 했을 경우에 새롭게 스캔한 데이터는 내가 6을 스캔하는 게 아니라요. 8046을 스캔합니다. 그래서 이전에 있던 7804랑 8046을 이렇게 붙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6이 됩니다. 이게 스윙, 지금 깊다고 한글로 하면 깊다는 건데요. 기운다고 표현하죠. C를 이제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겁니다. 하나씩 이전에 겹치던 영역을 이용해서 하나씩 붙여가는 거죠. 내가 만약에 그 다음 스캔은 3을 스캔하는 게 아니라 0463을 스캔하고 046을 다시 이렇게 합치게 되는 거죠. 이 다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것도 이런 것들입니다. 내가 스캔을 했는데 이전과 달라. 분명히 지금까지 스캔한 데이터는 780463인데 내가 스캔을 했는데 이게 463이 아니라 4531이에요. 그러면은 붙지가 않아요. 이건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내가 스캔을 했는데 새롭게 스캔할 때 쭉 할 때 중간에 변경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변경이 생기기 이전부터 다시 스캔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스캔을 하다가 치아를 더 삭제했어. 혹은 거기에 블리딩으로 덮이거나 그래. 그러면은 새롭게 오는 데이터들은 이전에 돼 있는 데이터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변경 전부터 새롭게 스캔하는 행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여기가 스캔이 안 돼. 그런다 해서 여기만 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전에 스캔이 잘 됐던 지점부터 이어서 와야 됩니다. 그래서 스캔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스텝을 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만들어 놓은 데이터, 우리 구강 아니죠. 구강이 변하면 안 됩니다. 변했을 경우에는 변한 지점을 새롭게 하는 게 아니라 변하기 이전 지점부터 새롭게 스캔하는 방식.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의미에서 보면은 구강을 스텝을 하게 하지 않게 하는 거. 대표적으로 연조직이죠. 혀, 볼 계속 움직이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 치은도 어태치 쪽은 움직이지 않지만 미코사 쪽은 많이 움직이죠. 이런 게 불리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블리딩 이런 것들은 있다 없다 하니까 불리하고요. 이제 타액이나 침도 마찬가지입니다. 타액 같은 경우도 타액을 뚫고 스캐너가 될 것 같지만 약간 굴곡이 일어납니다. 데이터가 정확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충분히 건조시킨 상태에서 진행해 주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스윙을 한다고 했을 때 여기 보시면은 내가 왼쪽에 있는 것처럼 이제 스캔을 했습니다. 스캔을 한 상태에서요. 파란색을 스캔했고 그리고 빨간색이 있죠. 근데 빨간색을 내가 오른쪽에 있는 사진처럼 이제 깎았다고 합시다. 깎았어요. 그러면 저 부분을 이제 새롭게 스캔해야 되니까 저기에 스캔을 대고 있으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된다면은 파란색부터, 즉 정상적인 부분부터 이어서 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영상을 촬영하는 거 보시면 실제로 모델에서 하고 있는 행위인데요. 6번을 다시 프랩을 했잖아요. 그래서 6번에 이렇게 대고 있으면 스캔이 되지 않습니다. 진행이 안 되네. 이런 현상이 발생되는 거죠. 반면에 오른쪽은 스캔을 한 다음에 다시 내가 4, 5번부터 다시 이렇게 정상적인 영역부터 이렇게 스캔을 해옵니다. 그러면은 새롭게 스캔이 되죠. 그러면서 스캔 데이터는 6번에 스캔 라인은 데이터는 변경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스윙 메커니즘에서 주의할 거는 헷갈리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지금까지 스캔한 데이터가 지금 나온 것처럼 7804, 578이라고 했을 경우에 새롭게 스캔한 데이터가 5780이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이 데이터는 여기로도 갈 수 있고요. 반대로 여기로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럼 내가 새롭게 습득한 데이터를 스캐너가 어디에 붙여야 될지 헷갈리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 불리한 겁니다. 똑같은 면이 계속 이어지는 거. 예를 들어 덴처. 똑같은 면이 계속 이어지죠. 불리합니다. 그 다음에 치은도 마찬가지죠. 일부 치은 같은 경우 똑같은 면이 계속 이어집니다. 예를 들어 예전에 스캐너 성능이 떨어질 때는 아주 팔리신의 PFM 모처럼 쭉 계속 이어지면 이것도 되게 불리합니다. 그래서 스캐너는 기본적으로 비슷한 게 없는 부분에 스캔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스캔한다고 할 때 교환면부터 스캔하라고 하는 이유가 교환면은 특이하게 생겼죠. 조금씩 다르죠. 다 똑같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전치부 현면 같은 경우 비슷하게 생겼는데 교환면 다 특이하게죠. 즉 특이점이 있기 때문에 내가 스캐너 데이터 새롭게 왔을 경우에 어디에 붙여야 될지 스캐너가 명확히 알고 있는 거죠. 이제. 그래서 제가 이거는 이제 손을 스캔하는 걸 좀 보여드릴 텐데요. 손가락 같은 경우도 특이점이 별로 없죠. 다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스캐너가 보기에는.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내가 스캐너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손에서부터 저 화살표 방향으로 스캔한다고 하겠습니다. 손을 스캔한 다음에 이렇게 스캔을 이어서 해가 오면요.
두 번째 스캔할 때는 내가 만약에 손을 스캔한 다음에 다시 이렇게 내려온다고 했을 경우에 얘가 손에 있는 위치를 잘 알아채지 못합니다. 손이 다 갔다 보니까 새롭게 스캔한 데이터를 어디에 붙여야 할지 알지 못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면은 이렇게 엉뚱하게 스캔되는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아주 명확하게 지금 티가 나기 때문에 이거 잘못됐네. 내가 그럼 스캔을 다시 해야지 이렇게 하겠지만은 반대로 아주 미세하게 차이 나버리면 그냥 스캔 에러인 거예요. 알 수가 없죠. 뭐 0.03mm 틀어져, 1도 정도 틀어져 이런 거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보철이 나오고 보면 잘 안 맞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주의해야 되는 겁니다. 다음으로 얘기할 거는 이제 치아 삭제에 대해서 얘기할 텐데요. 공항 스캔에서 삭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3D 데이터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할 텐데요. 우리가 다루고 있는 3D 데이터, 즉 구강 스캔을 통한 3D 데이터는 메쉬 데이터입니다. 메쉬 데이터는 무슨 말이냐면은 저기 보시는 것처럼 점이 하나하나 찍혀 있고요. 그 찍힌 점들을 다 저렇게 연결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삼각형을 기본으로 연결했죠, 이제. 그래서 저게 다 연결했으면 이렇게 어떤 철조망 같은 형태겠죠. 거기다가 약간 우리가 보관법을 해가지고 둥글게 처리한 거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왼쪽은 점이 적고 오른쪽은 점이 많아요 했을 경우에는 차이는 간단합니다. 흔히 말하는 대로 이제 많은 스캐너들이 고해상도 스캔 모드가 추가로 따로 있죠. 오른쪽이 고해상도라는 겁니다. 즉 점을 많이 찍은 거죠. 왼쪽은 저해상도라는 거고요. 자, 그랬을 경우에 우리가 이런 곡선이 있다고 할게요. 입안에 치아 어딘가, 입안 어딘가에 곡선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스캔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점을 찍겠죠. 저해상도로 찍으면은 저 하얀색 곡선을 표시하기 위해서 제가 파란 점을 저렇게 5개만 찍을 거고요. 고해상도로 하면 훨씬 더 많이 찍을 겁니다. 그리고 쟤들 연결하면은 빨간 선으로 연결하게 되겠죠, 이제.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얻은 데이터는 빨간색입니다. 빨간색인 거죠. 연결되고, 그리고 스캐너에 따라서 저거에 어느 정도 각도를 부여합니다. 스캐너의 알고리즘에 따라 다른데요. 조금씩 각도를 부여해가지고 신선을 추론하게 되는 거죠. 당연히 점을 많이 찍으면은 신선을 추론하기가 훨씬 더 쉬울 겁니다. 그리고 더 정확하겠죠. 문제는 이제 이런 것들인데요. 예를 들어 내가 파란색으로 스캐너가 점을 찍었다 칩니다. 실제로 흰선인데요. 흰선처럼 되어 있는데 우리 스캐너가 파란색으로 점을 찍었어요. 그러면은 우리 스캐너는 결론적으로 빨간색이라고 형태를 생각할 겁니다. 이렇게 빨간색으로 형태를 생각하겠죠. 근데 실제는 안 보였죠. 실제는 흰색이었어요. 즉 저렇게 점과 점 사이라든가 아니면 스캔이 잘 되지 않은 영역에 이렇게 크게 저렇게 만든 뭔가를 도드라지게 만들어 버리면 저기는 스캔이 안 됩니다. 들어오지 않는 거죠. 점과 점 사이 있게 되면.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해 드리면은 구강 스캔에서는 아주 미세한 특이점을 가지는 프랩은 하지 않는 게 좋아요. 크게 프랩을 하셔야 됩니다. 크게. 더불어 유지구 만드는 거라서 좋지가 않습니다. 유지구를 만들어도 스캔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고요. 두 번째는 지르코니아 보철을 한다고 했을 때는 어느 정도 크게 만들어진 유지구가 아니고서는 지르코니아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지르코니아 직경 보가 0.7mm, 1mm 이렇게 되는데 그걸로 잘 만들어지지가 않습니다. 커서 어바트만 프랩이 안 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러면은 결론적으로는 그 사이에는 그냥 텅 비게 되거든요. 유지구가 아니죠. 그냥 안 만들어지는 영역이 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프랩할 때는 미세한 프랩 가지면 안 되고 특이점 가지면 안 되고 크게 프랩을 해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마진입니다. 마진은 아주 간단합니다. 스캐너는 광학 장비입니다. 눈으로 보는 장비죠. 그래서 내 눈에 보여야 됩니다. 내 눈에 보여야 내가 봤을 때 마진이 보여. 그럼 스캐너도 보이는 겁니다. 내가 봤을 때 안 보여. 그럼 스캐너도 안 보입니다. 고민하지 마세요. 그래서 마진을 충분히 잘 만들어주는 게 좋고요. 그리고 코드는 뭐 때에 따라서 2개 넣기도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1개만 충분합니다. 뭐 프랩에 따라서 이게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그걸 충분하고 코드를 충분히 넣어주셔야 됩니다. 마진이랑 구별되게 이제 지금 보이는 것처럼 충분히 넣으셔가지고 마진이랑 구별되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러버 임프레션 뜬다고 했을 경우에는 이제 마진을 언더로 내려도 러버 마테리얼이 흘러 들어가가지고 이상 체득하는 경우가 있지만 구강 스캔 했을 경우에는 눈에 보이지 않으면 끝입니다. 언더로 내려가지고 막 이치인에 가려졌다? 그럼 절대 체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다른 대부분의 병원, 많은 병원들이 이렇게 하지만 협착을 제외하고는 모두 슈프라나 2분 마진으로 합니다. 2분 마진으로 해가지고 마진이 명확하게 잘 보이게 하는 거죠. 이제 코드는 물론 삽입을 해야 됩니다. 여기도 보면은 지금 마진이 코드로 삽입을 통해서 명확하게 잘 보이고 있죠. 그리고 세 번째는 각을 주면 안 됩니다. 이거는 이제 스캐너에도 해당되고요. 가공에도 해당됩니다. 아까 본 것처럼 스캐너 같은 경우에는 점을 저렇게 찍는다고 했잖아요. 점을 저렇게 찍는데
예를 들어 저 끝에 내가 흰색으로 실제로 되어 있을 때 흰색의 점이 딱 찍히면은 좋습니다. 그럼 저렇게 가결져서 나오겠죠. 흰색의 점이 만약에 잘 못 찍혔다 그래요. 그렇게 돼가서 내가 점을 흰색에 못 찍고 흰색처럼 되어 있지만 노란 부위에 점을 못 찍었다고 한다면은 결론적으로 스캐너가 인식하는 영역은 저렇게 빨간색으로 돼버립니다. 빨간색으로 돼버리면 저긴 또 역시 잘못 인식해가지고 가공이 되지 않겠죠. 이건 두 번째 문제도 있는데요. 우리가 질코니아 크라운이나 커스텀 어버트 모델 가공한다 했을 때 저렇게 90도로 가공되는 경우는 좀 없습니다. 플랫버를 사용하면 좀 가능한데요. 플랫버를 사용해도 가공 안 하고 대부분 다 플랫버는 수명이 짧기 때문에 잘 안 씁니다. 뭐 0.7mm 이런 라운드버를 사용하는데 라운드버 상에서 저 부분이 가공이 되지 않습니다. 설령 저게 저렇게 스캔이 됐다 하더라도 가공상에서 가공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각은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같은 얘기로 만약에 내가 저 부분은 내가 저기를 스캔한 어버트머트인데요. 저기 스캔한다 하면은 녹색처럼 되면 좋겠지만 실제로 찍히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녹색처럼 되지 않고 왼쪽에 녹색처럼 되지 않고 파란색 오른쪽에 녹색처럼 스캔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럴 경우를 아예 처음부터 대비해서 마진은 라운드 숄더 같은 형태 좋습니다. 눈에도 잘 보이고 이미 저렇게 라운드 져 있는 거죠. 각이 없게 되는 거죠. 이런 부위 좋지 않습니다. 당연히 이런 부위는 잘 깎아서 이렇게 처리해 줘야 됩니다. 약간 여기서 마찬가지죠. 지금 보면 지금 둥글둥글하게 잘 돼 있죠.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교과서에 나온 내용이 똑같아요. 당연히 우리가 프랩을 한 다음에 각이 없게 하고 마진은 충분히 잘 확보를 하고 이런 것들이잖아요. 교과서에 나온 내용이랑 똑같습니다. 즉 다시 무슨 말하면 그래서 교과서에서 배운 대로 프랩해 주시면 됩니다. 그럴수록 좋아집니다. 그래서 지대치를 내가 공학 스캐너로 얼마나 잘 만들 수 있냐라고 묻는다면 요즘 지대치는 공학 스캐너 너무 잘 만들어줘요. 거의 문제, 전학을 하더라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공학 스캐너 만들기 훨씬 더 좋죠. 단 조건이 있습니다. 프랩을 잘 해주셔야 돼요. 프랩을 잘할수록 좋은 모체가 잘 나옵니다. 프랩 못하고 블리딩 많고 이러면 절대 안 나옵니다. 심지어 이건 다른 얘기인데요. 각진 부분에 있어가지고 항상 문제를 있기 때문에 어떤 스캔바이드 라이브러리들은 저렇게 각진 부분을 아예 없애놨습니다. 병합이 안 되게. 심지어 이렇게 된 것도 있는 거죠. 그리고 인레이인데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해드렸지만은 인레이가 문제가 많습니다. 인레이가 프랩이 어렵고요. 어렵기보다는 심도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구강 스캔을 한다 했을 때 인레이의 어떤 인접면 같은 경우는 교환면에서 스캔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진도 되게 깊숙이 있잖아. 우리가 지대치를 프랩했을 경우에 마진도 깊숙이 스캔한다면 그 마진은 교환면이 아니라 그냥 현면이나 철면에서 스캔할 수 있어요. 그럼 심도가 문제 안 되는 거죠. 하지만 인레이 같은 경우는 교환면에서밖에 스캔할 수 없거든요. 그럼 구강 스캐너 위치를 저기서 봤을 때 내가 프랩하지 않은 위치는 1번이고요. 일반적으로 중앙에 있는 위치는 2번 정도입니다. 그리고 인접면 박스는 3번까지 내려가게 되는 거죠. 그럼 이 스캐너가 3개의 심도를 유지해야 됩니다. 1번, 2번, 3번을 왔다 갔다 거리면서 유지해야 돼요. 일반적으로 제품에 따라 다르지만은 보통 스캐너의 어떤 심도의 범위는 한 21mm, 가까운 거는 한 5mm에서 긴 캐는 한 20mm 정도에 퍼져 있습니다. 그럼 내가 5에서 20mm 다 스캔이 잘 된다고 이런 걸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이 심도 조절이 좀 자유로운 스캐너들은 저 위치를 서로 잘 오가면서 저기 5에서 20mm 내에 있다면 오가면서 자잘한 거. 심도 조절이 잘 안 되는 특히 상가법 계열들이 심도 조절이 잘 안 되는데요. 그들은 저 범위 내를 스캔할 수 있지만 잘 오가질 못해요. 처음에 1번을 스캔하면 1번에 포커스가 고정돼 버립니다. 그럼 2번, 3번 스캐너도 스캔이 잘 안 되는 거죠. 이제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안 되고. 그래서 일부 스캐너들은 스캔 심도를 강제로 고정시킬 수 있는 모드가 존재합니다. 1번까지 거리가 5mm고 2번은 10mm, 3번은 20mm라고 하면 처음부터 20mm 스캔을 고정하는 수가 생겨요. 그래서 그런 스캐너들은 1번, 2번 영역을 먼저 스캔하고 거기를 고정시킨 다음에 스캐너의 초점을 아예 20mm로 바꿔가지고 3번을 스캔한 거죠. 그렇게 해서 그럼 3번만 스캔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스캔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레이 스캔할 때 좀 주의하셔야 되고요. 인레이 프랩할 때는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했느냐? 제일 먼저 해결은 일단 인레이 마진, 인접면 박스 마진 너무 내리면 안 됩니다. 내리면 저 깊숙이 내리면 현존하는 가장 좋은 심도를 가진 스캐너도 스캔이 잘 안 돼요. 저거 한 25mm 이렇게 내려버리면 가장 좋은 스캐너도 스캔 안 되는 마찬가지입니다. 야, 심도 좋은 거 잘 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깊으면 다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3번이 인접면 박스가 내가 치은 아래로 내려가 버린다. 그럼 코드 놓고 스캔하고 이런 것보다 인접면 박스를 레진을 채워서 올리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즉 심도를 얕게 해주는 거죠. 이 치은 아래로 내려갔던 거를 인접면 박스만 좀 올려버리는 거죠. 실제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인접면 박스가 깊어질 경우에는 모두 레진으로 빌드업을 합니다. 빌드업해서 인접면 박스를 더 훨씬 높여버리고요. 높인 상태에 스캔을 한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진이 깊은 경우에는 박스를 올린다는 생각을 하고 파업을 하셔야 됩니다. 나오면 똑같은 내용이죠. 높은 박스는 좋지 않습니다. 이건 이제 다른 경우인데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초점이 자유롭게 이동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캐너가.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내가 만약에 사진에서 보이는 것처럼 하면은 전체 있는 쪽은 이랑 지금 갑자기 15mm 정도 갑자기 초점이 변하게 되는 거죠. 전체에서 스캔하다 오다 보면은 갑자기 15mm 정도 낮아지게 되는 거고요. 구시 쪽에서 오다 보면은 갑자기 15mm 높아지게 되는 거죠. 이랬을 경우에는 이거를 잘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가 꽤 흔합니다. 트리오스라는데요. 이게 본 것처럼 신도 처리를 잘 못해가지고 서로 어긋나 버려서 붙은 거죠. 저희가 디자인한 파일이랑 실제로 구황 내 스캔한 거랑 비교한 것입니다. 이렇게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저런 경우에는 내가 화살 표출을 간다고 했으니까 바로 저렇게 녹색으로 가버리면은 파란색 녹색 가버리면 신도 차이가 확 나가지고 스캔이 잘못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요즘 스캐너 좋아가지고 스캐너 안 되진 않아요. 미세하게 틀어지는 거죠 이제. 그러면 나중에 와서 봤는데 이게 뭐지? 보철이 왜 안 맞지? 살짝 안 맞지?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보신 것처럼 스캔이 안 된 거, 지금도 보시면 스캔이 안 된 게 아니죠. 스캔이 돼 있습니다. 하지만 보철을 제작했더니 위에서 본 것처럼 실제 디자인한 거랑 차이가 있는 거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스캔의 어떤 신도 변화를 적게 하기 위해서 녹색의 위에 녹색처럼 하는 게 아니라 아래 녹색처럼 신도를 계속 유지하게 되는 거죠. 이제 비슷한 거리를 계속 유지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진행해 주는 게 좋습니다. 이것도 비슷한 예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 13번 보면 갑자기 혼자서 우뚝 솟아 있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보철이 나왔을 때 맞지 않았습니다. 잘.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실제로 디자인한 거가 실제 우리가 체결한 거를 스캔했을 때 차이가 있었는데요. 같은 이유였습니다. 같은 이유에서 갑자기 저렇게 4, 5, 6번을 스캔하다가 3번을 스캔할 때 갑자기 심도 확 올라갔죠. 그리고 다시 1, 2번 스캔하면 심도 확 내려가 버립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은 포커스를 잘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 역시 스캔할 때 이렇게 바로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틀어서 즉 신도를 계속 유지해 주는 거죠. 이제 유지해 주면서 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자이언츠 보철 과정을 이제 전반적으로 얘기해드리면 당연히 프랩하고 코드를 삽입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합전을 남겨야 되고요. 대합체 스캔하고 작업체 스캔하고 작업체 스캔을 좀 확인해야 되고요. 그리고 교합 스캔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자이언츠 보철 할 때 좀 중요한 포인트들은 아까 다 말해드렸는데 프랩을 교과서로 잘 해주셔야 된다 그랬죠. 그리고 마진은 꼭 확보해야 됩니다. 내 눈에 보여야 됩니다. 코드 넣고 블리딩이 없어야 됩니다. 특히 블리딩이 약한 몇몇 스캔 애들은 블리딩이 있으면 스캔이 아예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지원하신다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각진기 없어야 되는 거죠. 자, 동글동글하게 이런 형태로 프랩을 해주셔야 됩니다. 마진 당연히 확보해야 되는 거고요. 블리딩 컨트롤 당연히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인내 같은 경우는 스캐너는 직진입니다. 빛이기 때문에. 그래서 위에서 스캔하면 위에만 돼요. 벽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경우에 스캐너를 이렇게만 스캔하는 게 아니라 약간씩 돌려줘야 되는 거죠. 그렇게 돼야 옆에 있는 저 외벽들, 내벽들 이런 데서 스캔이 됩니다. 이제 그런 걸 좀 확인해 주셔야 되는 거죠. 인전면도 마찬가지고요. 인전면 같은 경우도 저런 거 같은 경우는 위에서만 스캔하면 안 되고 플라탈이나 버컬 쪽에서 스캔해가지고 각도를 좀 틀어줘야 되는 거죠. 보시는 것처럼 인전면은 위에서만 스캔하면 잘 안 나오는 경우가 많겠죠. 그래서 스캐너를 잘 움직이면서 저런 부분이 스캔이 잘 되었는지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처음 스캔하시는 미상 선생님들은 겉으로만 보고 다 스캔되었나 이러는데 특히 인전면, 마진, 옆에 있는 차가 잘 나오지 않는 건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작업체의 인전면, 작업체의 마진 이런 것들은 잘 나와야 됩니다. 인전면이 잘 안 나오는 경우는 컨택이 명확하지 않은 거니까요. 그래서 그런 거에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얘기를 했고요. 다음 강의에는 본격적으로 이제 교합 체드 그리고 스캔 어버트먼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